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부에는 네. 지금 여권의 경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경선 휴일정이 만만치 않고 예. 그리고 또 경선 끝나니까 문이 철저 수사하지만 뭐 제가 듣기에는 빨리 마무리 지어라고 예. 검찰 경찰을 독려하는 예. 그런 느낌이고 예. 여전히 성남시청은 안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해서 이재명이 결재한 부분 그 서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걸로만 보도 확인된 것만 봐도 이건 배임죄는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임죄는 뭐 배임죄는 확실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공당인 민주당에서 배임죄가 확실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임죄가 아무리 지금 배임죄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배임죄 구성 요건을 다 갖췄잖아요. 서류만 결제했다라는 서류만 찾으면 될 텐데 그 성남시청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안 하고 이재명으로 가야 될 칼이 계속 그 밑에서만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쪽만 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은 너무 법적으로 너무나 그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후보 이재명이 계속 후보로 유지를 해내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정권이 아무리 이재명을 편들어주고 싶어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배임죄거든요. 다른 뭐 그렇죠. 뇌물을 안 받았다고 그렇죠. 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그 증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도 배임에 있어서는 배임으로 지금 배임죄로 유동규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이재명은 그 결재를 한 최고 책임자거든요.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세상에 누가 유동규 같이 이게 네. 민간인이다가 이재명이한테 잘 보여가 도계공의 본부장으로 앉아 있다지만 네. 이재명이가 저 사업에 공을 얼마나 들이고 지입을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데 네. 저 사업을 유동규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공익 한수만 떠드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거꾸로 가서 그렇죠. 이익을 몰아주는 쪽으로 갔는데 네. 그걸 몰랐다고 말합니까? 몰랐다고. 관리자의 수많은 5천 명의 직원 중에 일부의 일탈입니까? 그게 전형적인 질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가 실제로 잘못한 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 다른 쪽으로 떠넘기게 하는 건데 아무리 떠넘겨도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그 모든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원장님은 이 고향이 광주시잖아요. 네. 원장님하고 저하고 네. 전에 1차 제일 먼저 충청도 했을 때 좀 네. 이상하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아, 결과가.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이 혹시 이하고 손을 잡았나 이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것들이 잡은 게 확실하다.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다수의 사람이 문은 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네. 그래도 이낙연이 끝까지 가면 네.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다 봤거든요. 네. 그 당이 아닌 네. 대부분의 사람, 당 안에서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많죠. 그렇죠. 이낙연도 그렇게 믿었겠죠. 네. 네. 그런데 실제 결과가 지금 저래 나왔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도저히 기대치 않은 이 3차 국민투표, 그리고 그렇죠. 재투표에서 네. 완전히 원사이드한 이 낙연의 승리가 나와가 네. 뭐 기적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필 49.33 이렇게 끊겼는데 네. 이재명은 이제 50.29라고 무효표를 네. 빼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뒤집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 규정이 인정하면서 고치겠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재명 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뭐 성복을 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 이낙연 진영이나 저 안에서 벌어질 후폭풍이 지금 만만찮은데 그렇죠. 호남 정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호남 정서를 잘 알 수가 없죠, 저도. 네. 왜냐하면 제가 호남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 또 직장은 의정부고 제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분들은 전부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호남 정서를 알지 못하고 카톡방에 요즘 단톡방에도
정치적인 이야기 이제 호남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정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이재명 보고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사람이 돼서 이 나라에 벌어질 일은 진짜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뜻 바뀌지도 않고 그 안에 단톡방 분위기만 어색해지니까 그냥 그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 지지 의사를 표현한 친구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좀 심각한 게 그 이제 그렇게 이재명 성하는 날 네. 결선 투표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그 이낙연 지지하는 당원들이 비가 오는데 네. 11일 날 당사에 막 몰려갔어요. 네. 그리고 보면 이 지금 여론조사의 리얼미터에 보면 이재명 지지는 이낙연 지지자 중에 극히 일부 14.2%밖에 안 되고 네. 윤석열 40.3, 홍준표 지금 29.9. 네. 그래서 이 홧김에 네. 그냥 윤석열, 홍준표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네.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아. 지금 저 정서가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도 이낙연 민주당 지지자가 있는데 그 분은 이낙연을 지지했거든요. 예.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재명이 된 순간에 굉장히 절망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 찍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송영길이 일배라고 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의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일배스럽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어제 당무회의에서는 그냥 박수로 네, 통과시키자고 해버려서 네. 표결 처리를 하지 않고 네. 문제 있다고 하면서도 뭐 기양된 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 데 대해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지지자 근데 이낙연 지지자의 상당수가 다 호남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의원이나 또 그 캠프의 핵심들도 그러고 네. 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재명의 독선이라든지 이런 걸 싫어하는 좀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 또 정치를 그러겠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거짓말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더 안정감이 있다 예. 하고 이낙연을 미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호남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 호남에서 생각보다 이재명 지지가 높아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낙연이 이제 과거에 쭉 YS DJ 네, 네. 때 내려오는 야당의 전 네. 캐릭터하고 좀 비슷한 예, 캐릭터고 그렇죠. 예, 예. 이재명은 이제는 거의 주사파 운동권식의 캐릭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통적인 현재 여권을 기대한 사람 입장에서 이재명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오늘 그 4만 명의 이 당원이 헌법 보장된 유권자 투표 권리를 침해한 경선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어요. 이렇게 접수했네요. 접수가 되었고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 송영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네. 조국이 페이스북에 이낙연 그거 성복으로 봤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끝났다. 제안 하나 하겠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 욕설 비방을 내리라. 네. 이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조국이 성복이라는 말을 하니까 조국이 수용 선언이라고 교정을 했지만 지금 조국 책을 찍고 불태우고 난리가 났다고. 그렇죠. 예. 예. 자, 저게 이낙연이 지금 자기 입장에서 자기도 굉장히 억울할 건데 이걸 성복 안 한다 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단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캠프의 역할을 맡고 이럴 행편도 못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유인태 씨가 그 이야기를 했더군요. 유인태 씨가 그 이낙연한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속이 좁은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쉽게 승복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이낙연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의 중도 탈락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회단식을 하고 네. 이재명하고의 회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당장 만나면 안 되죠. 네. 지금 강원도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마 집거를 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지켜볼 기다리겠다는 것, 건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걸려 있는 법적인 문제가 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그 공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 줬어요. 예. 예, 이거 민주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거를 자명하게 보여준 사례죠.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가 된 거는. 그런데 이 후보 회단식에서 예. 이낙연이 오늘은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내가 형식상으로 승복한다 말만 하지 예. 더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예.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으로서는 어차피 자신의 지지자들을 예. 버리고 지지자들이 저리 흥분하는데 내가 이재명 손 들어주고 옆에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낙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마 분노가 이낙연한테 돌아올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 텀에는 그냥 사라져서 상황을 보겠다 하는 포지션으로 네, 네. 도와주지 않고 예. 소극적인 저항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가는 게 결선 투표를 했으면 이낙연이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 말은 승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헷갈려뒀을 거예요. 그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지지자들이 실제로 강력하게 말리지 않은 거잖아요. 예. 가처분 신청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양동 작전을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은 칩거하고 예. 법적 심판도 받아보고 상황 이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지켜보고 다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좀 이번에 이겼으면 예. 이 지지율에서 예. 확 올라가는 보통 여당의 후보면 예, 예. 그 후보가 살아온 이 인생 라이프 스토리도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최소 5%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예,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대장동 사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 더더구나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지만 그 말에 국민들이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그 4개 그 여론조사 뭐 합계입니까? 네. 그래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이 지금 조사한 내용에 동당이 네. 거수기당을 추월했어요. 네, 거기는 네. 굉장히 정권에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인데 그래서 지금 이 컨벤션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네. 일이 발생했고 이 머니투데이 갤럽 조사에서는 이 문희 지지율이 확 빠져가지고 문희 잘한다가 37.6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40%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하고 있다가 58.5가 나오고 네. 자 그러면서 이 여권 전체가 여러 조사에서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5.4%가 떨어진 네. 30.5 그리고 동당 지지율이 36.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선이 끝났는데 네. 이런 경선이 끝나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네. 새로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 이재명 입장에서도 참 네. 그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시도를 하면서 차별화 영역을 확 넓혀가면서 그 떠오르는 후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포스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내일 문재인이 내일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은 한 칼에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 대선 행보로서의 차별화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빨리 문재인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확답을 듣고 싶을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자,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좋다가 56.7 네. 갤럽 조사에 네. 머니투데이. 그 다음에 여당 후보가 되는 게 35.6으로 이 네. 차이가 지금 21.1%가 나오고 예, 있어요. 예. 갭이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갭이거든요. 지금 예, 예, 야당 그렇죠. 후보들이 제대로 못하고 예, 그렇죠. 확정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정권에 여러 가지 선동과 공작도 있고 해서 이게 결집이 되지 못하지. 예. 예. 지금 대장동 사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그 대장동과 유사한 예.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평택, 뭐 현덕지구. 예, 근데 안양 뭐부터 곳곳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걸 손을 대해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50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 예. 50대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이제야 50대가 조금 정신이 돌아왔는 모양이네요. 근데 50대가 빠지고 있다.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이 저기 이재명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신세를 의탁하게 됐는데 예. 저기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청와대나 여권 내부의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예. 주사파 운동권들이 예. 경기 동부연합. 문에게 집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예, 저도 그 많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경기 네. 동부연합의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이 문재인의 약점들을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재명한테 넘어갔다.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주변에 걔들이 다 포진해 있다.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재명한테 약점을 잡혀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쳐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문이 지금 이낙연의 분노 중에 하나는 이낙연이 문한테 예. 제가 경선을 뛰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낙연은 문정권 들어서 초대 총리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당 대표를 했고 네. 그래서 이낙연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감은 네. 정세균도 뭐 총리 했지만 네. 정세균은 빨리 무너졌는데 이낙연은 빨리 안 무너지고 있었던 존재감은 그거는 이 문재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친문 세력의 지지를 가지고 이낙연이 대선에 출마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친문이 엄청나게 이재명을 싫어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대개문들이 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될 때 네, 그렇죠. 그때 계속 소송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막 집회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대개문이 지금 대립을 해왔는데 네. 어느 순간에 문재인이 네, 이 그렇죠. 속을 딱 감추고 좀 원래 음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연결됐고 네. 그냥 이재명의 대세론을 방치하면서 네. 운동권들이 이재명 옆에 붙어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장동이 안 터졌으면 그냥 이재명의 노력에 의한 대세론 형성을 대통령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도세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결선 투표를 하나 안 하냐는 만약에 청와대에서 송영길이한테 전화 와서 이건 결선 투표 해야 된다. 네. 이랬다면 송영길이가 안 한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선 투표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면. 했더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선 투표 가서 아마 문재인의 속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낙연의 역전승으로 끝날 수 있죠. 예, 그렇게 지금 흐름의 움직임이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크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고 또 규정을 갖다가 억지로 잘못 적용하는 것도 승복하라고 하는 예, 예. 이것이 다 청와대의 뒤에 손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러니까 이낙연이 자기 측근들하고
이 경선 중에 어떻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얘기 경로를 했을 거예요. 토론했다. 그런 얘기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럴 거예요. 내보내놓고 뒤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대쪽 편을 드는 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분명히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출마를 했는데. 특히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예. 그걸 갖다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찰이 뭉개는 거를 예. 방치하면서 예. 그냥 이렇게 그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바로 끝나죠, 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면 이재명은 끝났죠 바로. 바로 기소되고 바로 네. 구속되고 그럴 사안이에요. 이거는 네, 굉장히 그런데 큰 건이라서. 아마 이낙연 측에서는 이 정도 비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네. 문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문에 따까리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예? 예. 그 문에 따까리들이 예. 수사하지 않고 녹취록 보고 쫓아다녔잖아요. 예. 제가 한 열흘 전에 녹취록 저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 그렇죠. 같이. 예. 근데 딱 보니까 저게 완전 가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유동규, 남욱, 예. 김만배, 정영아. 정영아 이 네 사람은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엄청난 형량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야지 자기들 사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을 다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은 절대로 사면 안 해줍니다. 쟤들이 아마 당분간 밖에 안 나오고 지 임기 내는 깜빵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절대로 안 내보내주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재명의 캐릭터를 아는데 이런 사람은 앞에서는 해줄 듯 하지만 절대로 안 해준다는 거를 사면 안 해준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안면 몰수해서 나는 쟤 모르고 저놈들이 도둑질했잖아. 그렇게 기조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이 살 길이 열린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를 알고 빨리 이재명이 뒷배이면 이재명이 뒷배라고 분명히 빨리 검찰에서 밝혀야 된다. 어디로 갔는가를 다 불어야. 네, 그렇게 빨리 밝혀서. 그리고 나도 이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지시가 내려와서 네. 돈을 내가 다 글로 줬다. 그러니까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네. 조금 먹었을 뿐이다. 네. 뭐 그런 걸 밝혀야 안 되겠어요? 빨리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 그냥 입 닫고 가버리면 무기징역 4명 다 3명은 무기징역 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실은 거기에 김만배가 뭐 62억짜리 타운하우스에 자기 네, 부인하고 산다잖아요. 네, 애들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남욱이 뭐 어디에 빌딩을 사고 한 게 네, 이게 어차피 이 중에 너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놔라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돈 들어왔을 때 어차피 이 건이 어느 쪽면 터질 수 있다. 네. 차라리 이번에 터지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왜? 내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원래 주인이 지 거라고 말 못하는 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로 이런 빌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형량이 너무 세요. 이제 그렇다면 자기들이 형량이 있겠지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이 특가법에 해당돼서 뇌물죄, 배임죄 뭐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면 무기징역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기징역이 아무리 감형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지금 제일 모질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네. 김만배라고 봐요. 네. 김만배. 네. 저 사람이 이재명하고는 인터뷰 한번 했다. 알기는 알지만 네.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저 사람 나는 모른다. 네. 인터뷰한 사람을 다 기억하냐 이러거든요. 네. 제가 말한 거 보셨죠? 네. 강원도 예? 네. 그렇죠. 바닷가에. 네. 나는 그게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다닌 거 아닌가 싶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직 사람들 만났죠. 네.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지금 김만배가 네. 끌고 간다? 묶고 가면 김만배는 무기징역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풀어줄 거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김만배는 방송 듣고 있으면 정신 차리기 바래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사건이 만약에 검찰이 4명 선에서 그냥 끝내고 예. 덮어버리면 이 국민적 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검찰이 예. 성남시청을 어떻게 예. 하는지, 이재명을 예. 어떻게 수사하는지, 예. 그다음에 돈 흐름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다음에 재판 거래를 어떻게 예. 보는지. 예. 근데 김만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꽉 누굽니까? 저 권순이를 예, 8번 그렇죠. 만나고 8번 자기 회사에 만났죠. 직원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1,500씩 주고 있어요. 예. 그것만 있겠어요, 그죠?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게 본다면 김만배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내가 볼 때는 마름이라고 봐요. 예, 예. 이 화천, 대유, 천하, 동인이라는 예. 넓은 땅에 예, 예. 지주는 따로 있고, 예. 예? 이 지주 밑에 마름이라고 김마름이라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말음이 정확한 표현. 그거는 저기 저 지주의 심부름꾼이고. 예, 예. 유동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영학이나 남욱은 마름을 네. 그들어가 계산하는 또 거. 일부는 자기가 직접 또 소작을 주는 예, 예. 그런 거고 이런데 자 여기서 마름선에서 끝내겠다 하면 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검하라고 또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이걸 수사를 마무리를 아무리 빨리 하는데도 한 달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예. 마무리하게 되면 안 된다 다시 하라고 이리 되면 예. 이제 대선이 이 사건으로 내내 그렇죠. 지금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의 도중 하차 가능성을 더 유력하게 보거든요. 이낙연도 아마 도중 하차 가능성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원도, 은둔 예.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매듭지었을 때는 나중에 경찰, 검찰 이 수사하는 사람들 다 문제 될 수 있다. 네. 결국은 다시 하게 된다. 자, 이 사건이 폭탄으로 가고 있고 아마 여권 내에 지지율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저는 콘크리트 30% 이 부분이 참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예.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